안녕하세요. 청소는 온라인 농부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 봅니다. 자, 제가 이번 4월이 되면서 만 1년 차가 되었는데 작년 25년 4월에는 300만 원 정도를 벌었고, 자, 이번 26년 4월에는 약 1,40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자, 에어컨 청소를 창업하시고 이제 매출이 안 나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1년 차에 매출을 좀 낼 수 있고 월 1,000만 원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이것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략하게 마지막 부분에 애드센스 5월 키워드에 대한 부분도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에어컨 단톡방이 제가 작년에 시작할 때는 1,500명대였는데 지금 벌써 2,100명이 됐습니다. 자, 1년 만에 600명 정도가 늘었는데 그만큼 소자본으로 뭐 사무실도 없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게 에어컨 청소기 때문에 너도 나도 쉽게 많이 접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쉽게 접근을 했습니다. 24년 11월에 10년 넘게 다닌 회사를 퇴사했고 25년 3월에 서울에서 에어컨 청소 교육을 받았고 바로 4월 1일부터 사업자를 내고 청소 창업을 혼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교육비 200만 원 정도 들었고 장비를 전부 다 새 거로 구매해서 약 400만 원 정도로 창업을 했는데 당시에 힘들었던 내용을 제가 영상으로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당시에 4월에는 매출이 336만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저거 비용을 추가해서 넣다 보니까 비용도 상세하게 나오죠. 주유비, 알바비, 전단지, 뭐 당근 광고, 숨고도 했었고 뭐 비품도 구매고 75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해서 이 4월 달에는 작년 4월 달에는 26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었고, 뭐 부업으로 온라인 부업으로 한 50만 원 정도, 40만 원, 5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면서 월 300만 원 정도 되는 이 이익을 볼 수 있었는데, 자, 이후에는 매출이 좀 잘 나와줬습니다. 4월 달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면서 좀 폼을 올려두고 5월 달에 847만 원, 6월 달에 청소 창업 3개월 만에 매출 1,000만 원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25년 7월 이제 성수기가 좀 꺾이면서 500만 원대, 8월에 200만 원대, 9월에 124만 원 이렇게 찍히면서 12월까지 자, 쫌쫌따리 이 일이 계속 있었는데, 자, 이후의 매출은 제가 컴퓨터를 사면서 엑셀이 날아가는 바람에 없고, 이 자료는 제가 카톡에 남겨둔 자료가 있어가지고 다운받아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1년 차에는 매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4월에 창업을 해서 12월까지 매출이 약 3,200만 원 정도가 달성이 됐었고, 이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또 전자책도 만든 게 있었죠. 무료 자료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영상을 보시니 궁금할 내용으로, 자, 만 1년을 넘어서 26년 4월에는 과연 청소 매출이랑 수익이 얼마나 나왔을까? 어떻게 1,400이 됐을까? 자, 이거를 보시면은 청소만으로는 939만 원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비용은 50만 원 정도 발생했고, 비용 보시면 되고, 청소로 벌은 이익금은 889만 원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딱 만 1년이 되면서 조기 취업 수당, 제가 창업을 했기 때문에 조기 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었고 약 490만 원 정도를 받았고, 온라인 부업으로 55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되면서 4월 달 수익은 1,434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조기 취업 수당이나 온라인 부업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이 청소만 놓고 본다면은 이 1년 만에 작년에는 261만 원을 벌었는데, 자, 이번에는 889만 원, 약 3.5배가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889만 원이면. 자, 어떻게 1년 차에 이렇게 오더를 채울 수 있을까? 거의 다 당근이랑 소개로 채우는 겁니다. 요번에는 숨고는 안 하고 당근이랑 소개로 이렇게 내용을 이 오더를 채우고 있는데, 이 청소 창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분해 조립이 중요한가? 좋은 학원을 가는 게 중요한가? 청소 공부를 따로 해야 되나? 청소 스킬이 중요한가? 뭐 분해 스킬이 중요한가? 자, 이런 거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에어컨 분해랑 조립이랑 청소 기술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어차피 하다 보면은 늘게 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자, 늘지 않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오더를 얼마나 잘 받아낼 수 있느냐. 마케팅 싸움입니다, 결국에. 내가 남들보다 어떻게 한 건이라도 더 받을 수 있고 주목받을 수 있느냐. 이거는 단순히 내가 청소를 가서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제가 한 7가지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자, 청소 창업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라던가
청소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지역 내에서 이 에어컨 청소 창업 마케팅을 제일 잘하는 업체가 있다. 과연 어디인가? 가장 잘하는 업체, 객관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아 이 업체는 정말 잘하니까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런 업체가 있느냐. 자 그리고 두 번째, 내 지역에서 매출이 가장 많을 것 같은 사람, 오더가 가장 많을 것 같은 곳은 어떤 업체지? 이런 걸 알고 계신가요? 자 그리고 내 지역에서 반대로 가장 낮은 단가로 운영하는 업체는 누구인지, 과연 얼마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거를 알고 있는지, 자 그리고 내 지역 내에서 후기가, 평판이, 신뢰도가 가장 높고 가장 후기가 많은 업체는 누구인지, 자 그리고 내 지역에는 신규 업체가 에어컨 청소 창업이라든지 입주 청소라든지 에어컨 청소를 할 수 있는 청소 창업 업체가 몇 개씩 늘고 있는지 과연 이걸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 지역에서 반대로 망하고 있는 업체는 몇 군데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을 알고 있는지,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객은 무엇을 보고 에어컨 청소 업체를 과연 결정할까? 나를 왜 결정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 자, 이 7가지 정도를 우리 청소 창업을 하셨다던가 앞으로 하실 분들은 이 7가지 정도에 대한 답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너는 알고 있냐?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막상 바로 말은 못하더라도 엑셀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좀 이따 한번 나올 텐데 이 1번에서 7번까지 대답을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혹은 자료로 정리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나에게 맞는 서비스 가격을 설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학원에서 혹은 카톡방에서 카페에서 누가 얼마에 하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1번에서 7번까지 내용을 다 분석하고 보다 보니까 그 기준에서 현재 나에게 맞는, 내 지역에서 나에게 맞는 서비스 가격을 설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시키는 가격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매월 이벤트를 직접 만들어 봐야 됩니다. 잘하고 있는 마케팅 업체의 그 이벤트를 베껴서 할 수도 있고, 못하는 사람들의 이벤트를 절대로 따라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내가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 보고 결과를 얻어볼 수 있어야 되고, 해당 이벤트를 전단에도 광고에도 블로그에도 작성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애드센스 글쓰기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리하겠죠. 자, 그리고 고객이 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기준이 아까 있다라고 했으니까, 혹은 없어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기준을 얼마나 내가 강화할 수 있을지, 이번 달의 후기를 내가 적어도 50개는 만들어 봐야지,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매출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달에 매출을 1000만 원 해야지가 아니라 이번 달에 후기를 50개 쌓으면은 매출은 알아서 따라옵니다. 어차피 후기를 쌓는다는 거는 나를 이용했던 고객이 후기를 적어주는 거기 때문에 매출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후기가 쌓이면 쌓일수록 매출은 늘어나고 오더 따기는 쉽고 고객에게 신뢰를 얻기는 쉽다라는 게 제 기준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준에서 고객이 무엇을 보고 나를 선택할까, 이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강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3월 달부터 올해 3월, 4월 이렇게 5월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저희 업체, 동네에 있는 업체들을 쭉 정리를 해서 당근에 있는 이 후기, 평점, 단골 이런 거를 정리를 하고, 내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업체들의 투인원 가격, 스탠드 가격, 벽걸이 가격, 원웨이 가격, 이벤트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 이런 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업체는 모자이크를 했지만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몇 군데인지도 쭈루룩 해서 알 수가 있고, 아 후기가 3월 달에는 몇 개였는데 4월 달엔 몇 개가 됐고 5월 달에는 몇 개가 됐네. 이거에 대한 증감률은 누가 가장 빠르네. 105%인 사람들이 있네. 88%인 사람들이 있네. 근데 이거는 어차피 후기가 너무 적었던 업체들이기 때문에 제외한다 하더라도 11개에서 39개가 된 업체는 좀 유의미한 내용이 있겠구나. 185개에서 245개 유의미한 내용이 있겠구나. 그럼 이런 업체는 어떤 가격으로 어떤 이벤트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지? 자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투인원이 가장 저렴한 업체는 지금 14만 4천 원이네. 스탠드가 가장 저렴한 업체는 10만 원이구나. 벽걸이가 가장 저렴한 업체는 5만 원이네. 원웨이가 가장 저렴한 업체는 6만 9천 원이구나. 자 이거를 기준으로 나의 가격을 이번 달에 세팅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이벤트를 세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정답은 또 아니에요. 왜냐? 이거보다 싸게 한다라고 하는 게 정답이 아니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 나보다 신뢰도가 떨어질 것 같은 업체는 굳이 따라할 필요가 없고,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갈 것 같은 사람, 오더가 많을 것 같은 업체들을 따라하면서 그것보다 가격을 조금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만 원에 한다 해가지고 내가 9,900원에 9,000원에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이 아니라 광고를 보다 보니까 이 적었던 내용과 다르네. 벽걸이는 5만 원에 하고 있고 스탠드는 10만 원, 투인원 15만 원에 하고 있고 원웨이는 6만 원에 하고 있네. 그런데 2대 이상 하면은 1만 원 할인해 주고 4대 이상 하면은 3만 원을 할인해 주네. 이게 엄청 싸게 하는구나 라는 걸 보고 나서 업체가 어딘지를 체크하고 보니까 아, 신규 업체구나. 가격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네. 후기는 얘들이 몇 개를 갖고 있지? 평점은 어떻지? 후기에 올라오는 지역이 우리 지역만 하고 있나? 혹은 입주 청소 업체라 가지고 좀 광범위하게 하고 있나? 자, 이런 거를 체크를 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예약건은 5월 달에는 며칠까지 채워져 있으니까 당장 이 업체 때문에 내가 오더가 줄어들 확률이 있는가 없는가, 혹은 이 업체를 대응해야 될까 말까, 이런 거를 기준을 두고 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정리를 해서 보다 보니까 저는 가격을, 자, 투인원 같은 경우는 15만 9천 원에 해야겠구나. 아, 스탠드는 11만 원에 해야겠구나. 벽걸이는 5만 9천 원에 해야겠구나. 원웨이는 6만 9천 원에 해야겠구나. 라고 세팅을 해놨었는데 지금은 이것보다 다 올렸습니다. 왜냐면은 5월 말일까지 이미 예약이 다 차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가격에 오더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당장 다음 주부터도 날이 더워지고 이제 5월 중순부터는 정말 성수기가 돌입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더라도 당장에 바로 일주일 내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후기도 좋고 가격도 경쟁력이 있다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보다 1, 2만 원을 올린다 하더라도 오더 받기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따라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기준을 채우는 겁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당근에서 오더가 거의 70% 정도 들어오고 그 70% 받았던 곳에서 또 소개가 들어와서 소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아파트 신축 위주로 원웨이 시스템 그 광고를, 전단지 광고를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목표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는 후기를 0개로 시작했지만 자, 올해는 1년 차에 지금 후기가 177개, 단골, 내 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사람이 391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올해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 후기는 200개를 만들어 보고 단골은 450명 정도를 목표로 해야겠구나. 자, 사실 이거보다 높을 것 같아요. 제가 올 초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추세를 보니까 후기는 한 230개, 단골은 한 500명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는 2월부터 공구를 시작해야지. 제가 공구를 하진 않았지만 3월부터 전단지랑 광고를 시작했는데 2월부터도 이제 3년 차가 되니까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3년 차니까 1년 차에 있던 고객들에게 연락을 드려 가지고 20% 30% 싸게 해 드릴 테니까 2월 달에 이용하세요라는 광고를 또 돌릴 수 있고, 이번 4월 5월이 1년 차가 되면서 오더가 작년 대비 훨씬 많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6월 달에는 더 잘 들어오겠구나. 그럼 작년 6월보다는 가격을 10% 20%이 정도 올려도 충분히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고, 작년 7월에는 매출이 500만 원대로 뚝 떨어졌는데 이때는 보니까 내가 내성 발톱 수술을 하고 광고를 안 하고 한 일주일 쉬었구나. 그럼 올해는 광고는 끊지 말고 계속 해보고 그런 수술할 일도 당장엔 없기 때문에 7월에는 매출이 쭉 이어받아서 더 낼 수 있겠구나. 자,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고, 블로그는 작년에는 성수기 때 못했는데 올해는 성수기 때도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뭔가 그 힘을 줘서 일하는 게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몸도 아프지 않고 좀 여유가 생겼으니까 블로그는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올려봐야겠구나. 당근 소식은 일주일에 3번은 올려봐야겠구나.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예약이 혹시나 간혹 저조해지는 경우에는 경쟁업체들의 가격을 체크해보고 대응해야지. 비수기가 오면은 세탁기도 같이 홍보해야지. 온라인 부업 자료는 9월에 새롭게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또다시 홍보를 해야지. 자, 이런 목표를 우리가 월 초에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 에어컨 청소 창업이 소자본으로 사무실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잘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런 목표를 만들고 이런 분석을 다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절대 쉬운 게 아니다. 분석해서 전략을 잘 짜서 마케팅도 잘하고 에어컨 청소에 대한 공부는 당연히 병행돼서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절대 쉬운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6년 올해 이 에어컨 청소 매출 목표는 작년에 3,200만 원이었는데, 자, 올해는 뭐 이렇게 2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쭉 매출 한번 정리를 눈대중으로 해보니까 5천만 원은 넘겨볼 수 있겠구나. 5천만 원 이상을 한번 넘기는 거를 2년 차에는 목표로 삼고 해보자. 자,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월 1,000만 원이 넘는 달은 저도 5월, 6월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5월 달에 이번 달에는 이미 받아놓은 그 매출이 1,000만 원이 넘었고, 6월 달에는 뭐 비슷하게 제 몸이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비슷하게 5월가 가져간다고 하고, 단가를 조금 더 올렸을 때는 1,000만 원은 충분히 넘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들고, 7월 달에는 작년에 500만 원이었는데 어차피 이제 장마가 지나가면서 성수기도 꺾이고 뭐 수술할 것도 없고 광고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플러스 300만 원 정도에서 800만 원 정도는 찍히겠구나. 자, 이런 이 작년의 데이터, 작년의 내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뭐 5천만 원이면은 굉장히 뭐 수익적으로는 괜찮은 부분이다. 뭐 1년 365일 내내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11월에서 1월 정도는 또 쉬면서 뭐 내년을 정비도 하고 온라인 부업도 또 열심히 하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는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좀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회사 생활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를 또 알려드리고 싶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중요한 게 뭐다? 굉장히 분석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상대방에 대한 그 경쟁 업체에 대한 정보도 많이 습득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서 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기시면 좋을 것 같고, 자, 5월 블로그 부업 키워드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려볼까 하는데, 이번에는 엑셀로 업데이트는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해드리고, 저한테도 지금 5월 키워드가 어떤 게 있을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똑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슈, 지금 발생한 이슈를 적는 게 아니라 매년 365일 내내 발생을 하는데 현재 내 주변에 자주 보이고 어르신들이 자주 찾고 40대에서 70대 분들이 자주 찾고 매년 반복되는 어떤 특정한 부분을 찾으라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3, 4월에는 벚꽃이 있었습니다. 벚꽃을 제가 정말 중점적으로 많이 적으라고 했는데, 자, 5월에는 이 입합꽃이 있죠. 지금 뭐 가로수건 어디 공원이건 가면은 이 입합꽃이 정말 만발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꽃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꽃말이 궁금한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입합나무라고 쳐보니까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오죠, 여러분. 미리 선점해서 적으셨던 분들은 아마 수익이 좀 많이 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매실 5월 달에 이제 마트건 뭐 재래시장이건 매실청을 담그기 위해서 매실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매실에 대한 효과, 효능, 부작용, 뭐 홍매실, 청매실 차이점, 뭐 그 노란 매실 이런 것도 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봅니다. 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40대에서 70대 광고를 눌러보기 쉬운 타겟층이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주제를 찾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매실 굉장히 좋은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트나 시장이나 한번 밖에 나가 보세요. 전단지를 펼쳐서 보셔도 되고, 마트 전단지입니다. 마트 전단지를 펼쳐서 보셔도 되고, 시장 나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팔고 있는 그 상품들이 뭐가 있는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를 중점적으로 사고 싶어 하는지, 생선은 뭐가 깔려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보시면은, 어차피 그런 거는 365일 내내 매년 5월 달에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시고 그것에 대한 효능 효과, 부작용, 먹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 가지고 적으시면은 굉장히 쉽게 글을 적으면서도 조회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면은, 자, 에어컨 청소는 분해 조립, 청소만 잘한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무조건 아셔야 되고, 좋은 학원을 간다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마케팅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마케팅은 결국에는 고객이 왜 나를 찾는지, 왜 특정 업체를 찾는지 이거를 이해하고 그렇게 나도 되기 위해서 그거를 강화해야 된다.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목표로 해두고 그거를 점진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키워드는 별게 없습니다. 이슈가 아닌 매년 반복되는 이 40대에서 70대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사항을 내 주변에서 밖에 나가서 한번 둘러보시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에어컨 청소 창업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무료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창업을 하셨는데 오더가 안 들어온다라고 하시면은 요 자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은 고정 댓글에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제가 또 찍어봐야 될 텐데, 이걸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 많은데, 바로 창업해야 할지, 혹은 누구 아래에서 배워야 할지, 뭐가 더 좋은 건지, 이거를 한번 제 기준에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